컬러는 저희가 어떻게 정할까요? 그러면 이제 입술 반영구는 어떤 사람한테 추천할까요?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밥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뷰티 대표 민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입술 반영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반영구들도 물론 편하지만 제 입술 반영구를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시술이에요. 일단 입술 반영구는 입술색이 없거나 검은색이셔서 스트레스신 분들이 색소를 주입해서 컬러를 체인지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컬러는 저희가 어떻게 정할까요? 컬러는 사실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가 1순위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이제 최대 장점이 퍼스널 컬러를 테스트한 다음에 진행했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입술 반영구는 어떤 사람한테 추천할까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필수적인 시술이 아닌 거잖아요. 미용적인 시술들은. 그래서 다각도 그냥 쌩얼 때 예뻐 보이고 싶거나 혈색이 이뻐 보이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남자친구랑 수영장 놀러 가는데 입술이 하얀 게 싫은 사람, 아니면 흡연자인데 입술 테두리가 엄청 어두워서 좀 톤업을 시키고 싶은 사람 등등등, 메이크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밥 먹어도 안 지워지는 그런 립 컬러를 가지고 싶은 사람, 남자분이라든지 여성분이라든지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 분들이라든지 그런 니즈는 다양하기 때문에 추천하시는 분들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증은 사실 우리 그 특별 게스트를 잠깐 초대를 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호가 지금 원장님한테 입술 시술을 받았잖니? 네. 지금 통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입술은 왠지 아플 것 같잖아요. 어땠는지 한번 고객님들한테 진짜 솔직하게 원장님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줄래? 처음에는 조금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한 보다는 너무 아프지 않아서 자버렸습니다. 대부분 지호처럼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시술 침대가 마법의 침대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코를 보십니다. 어떤 시술이든 특히 입술은. 그러면 1부터 10까지 아픔의 레벨이 있다면 어느 정도예요? 저는 진짜 너무 아프지 않아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하긴 감각은 있는데 아프진 않다. 사실 이게 결론이어서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초보자 원장님들이 계신 샵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약간 트라우마를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입술 문신이 아프다, 입술 아트메이크가 좀 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안 아프게 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길을 타신다면은 안 아프고 원하는 입술 혈색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시술 중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고객님들이 혹시 밥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밥 먹어도 되나요, 원장님? 그럼요. 다 먹고 살자고 예뻐지는 건데 당일날 바로 직후에 드셔도 되는데요. 하나 조심해줘야 될 부분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트메이크 시술로 인해서 피부 표면이 일시적으로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닿으면은 아무래도 간질거리거나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피해 주시면 어떤 음식이든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아트 네네.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또 3월에 네. 오픈 예정인 곳이 있죠. 네네네. 바로 도쿄입니다. 도쿄. 저희가 도쿄에서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오실 수강생들과 이제 또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현재 원장님. 원장님들이 네네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가져왔어요. 네네. 자, 첫 번째로 충분히 터치를 했는데도 색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초보 원장님들은 이런 네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왜 그럴까요,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격층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기계가 약한 게 있고 좀 강한 게 있고 또 피부도 두꺼운 부분이 있고 질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임상을 거치지 않으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린다면 그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층까지 색소가 정확하게 도달하지 않고 겉 표면에서만 그냥 피부 상처만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색이 안 되고 지속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리터치로 오셨는데 입술 테두리만 남아있어요. 네네네. 왜 그럴까요? 이런 초보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일단 입술이 우리가 어떤 피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원장님 한번 입술을 만져보실까요? 어디가 제일 딱딱해요? 테두리 부분? 그렇죠. 우리 만져보면은 안쪽은 점막으로 돼 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딱딱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부 구질이 다르다는 거죠. 입술 작은 요 안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터치도 달라야 되고 터치 횟수도 달라야 되고 들어가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딱딱한 피부가 색소가 훨씬 잘 들어가고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안쪽 이 점막 부분은 촉촉하고 말랑거리죠. 텐션도 잘 안 되고 깊이 조절도 잘 안 되고 게다가 이제 음식이나 뭐 액체류를 먹고 또 침도 있기 때문에 촉촉해서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없어지고 여기는 텐션 조절과 등등등 실패로 많이 남고 그래서 약간 스파게티 먹으면 테두리만 남는 것처럼 변하는 거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시술을 하고 가셨는데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원장님 저 물집이 엄청 크게 잡혔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부작용 아닌가요? 하는 컴플레인 연락이 오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차트를 꼼꼼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통 시술하기 전에 어떤 걸 원하시는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놓치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죠? 그런데 시술을 끝나고 이 사람이 어떤 피부 상태였는지, 뭐 시술할 때 반응은 어땠는지, 뭐 어떻게 피부가 잘 들어가는 열리는 피부였는지 기타 등등을 적어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지병사항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체에는 헤르페스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자극이 됐을 때 약한 부위의 피부를 침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시술을 세게 하지 않고 정말 자극을 주지 않고 제대로 시술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인체 내에 보유하고 있던 헤르페스균 경우가 많으니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서 결국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초보야. 그래서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했어, 입술에서. 막 피부 뜯고 난리를 쳤어.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큰 자극을 줘서 일시적으로 물집이 잡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뭐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약 처방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런 걸 안내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너무 센 리드를 쓰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좋죠.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족하는 게 그리고 안전하게 시술이 되는 게 메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객님을 도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입술 문신도 네네. 작업자에 따라서 예쁘게 남느냐 얼룩덜룩하게 남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카데미가 정말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전형적인 공장형 스타일의 학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니들 사용하는 법,
적절한 색소를 믹스하는 법, 어떤 색소를 또 선택하는 법 등등등등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영상만 봐도 힌트를 얻으신 초보 원장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니들이 문제였다는 건 처음 알았네? 기타 등등등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체크해가면서 시술을 하신다면은 우리 초보 원장님들도 충분히 예쁜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완벽한 반영부인이 될 때까지 모두 화이팅! 화이팅!